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새해가 되고 이렇게 이른 아침인데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저한테는 참 의미가 있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올해는 정말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잠깐 옆에 분도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대전이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대전은 저한테는 늘 고향같이 따뜻한 곳이기도 하고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곳 같습니다. 오늘 사실 책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나오고 나서 첫 번째 저자 특강을 하는 건데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삶이 많이 투영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참 첫 번째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여성스럽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껍질을 딱 하나 벗겨보면 제 온몸에는 남자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나. 남자들이 좋아하는 걸 대부분 좋아합니다, 제가.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뭐죠? 술 참 좋아합니다, 제가. 여자. 보면 설렙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또 하나 뭐 있죠? 네? 네, 자동차. 네. 자동차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껍질은 여자인데, 남자구나. 그래서 남자하고 있는 게 저는 조금 더 편하고요. 한 20여 년 정도 남자들하고 많이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조금 바뀌었죠. 이제 여자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뀌면서 강의가 제가 산업체를 주로 다니다 보니까 만나는 부류가 이렇게 트렌드에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대학생을 만날 때는 1년 내내 대학생들만 만나다가 2015년도, 2014년도부터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또 그렇게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쓰게 된 책이 이 책입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누구의 인생이 궁금했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인생 고하느라고 옆에 잘 안 보죠. 등산할 때 보세요. 남자들은 그냥 보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꽃이 피었네? 돌이 많다. 와, 이 산에 사람 많이 오네? 옆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이 경단 여성들과 만나면서 그동안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죄송한데 저는 결혼한 지 이제 2달 됐거든요. 이제 늦은 나이에 시운이 다 되는 늦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 대해서 별로 꿈꿔보지 않았는데 작년에 진짜 많이 생각하고 2달 동안의 책을 쓰고 나서 제가 조금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결혼한 여자들의 행복이 이렇게 많은데 왜 몰랐을까 이런 것하고 또 하나는 성공하고 싶은 여자들을 꿈꾸는 대표적인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때 꿈을 혹시 많이 꾸세요? 꿈 잘 안 꾸시나요? 네, 뭔가 좀 간절하면은 꿈을 꾸지 않나요? 성공하고 싶어 미쳤을 때 꿈을 어떻게 꾸냐면은 내일이 만약에 약속이 있다 그러면 오늘 밤부터 생각하니까 항상 꿈에 예지몽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SK에 간다 그러면 SK 똑같이 가서 미팅하는 꿈을 그렇게 꿔서 제가 굉장히 두려웠던 적이 있는데 갈망하면은 이렇게 꿈속에서도까지 뭔가 혜택을 주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망해보지 않으면 또 모르죠. 갈망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오로지 목표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뭘 갈망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망하는 게 있으면은 그것이 24시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는 사실이고 갈망하다 보면은 성공의 길이 조금 더 열리고 가까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공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 이런 조금 이분법적인 사고가 좋지는 않지만 이 세상은 어쩌면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행복하고 싶은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갖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는 어릴 적은 몰랐어요. 우연. 왜 옆에 분이 내 옆자리에 앉았을까요? 필연은 아니죠. 우연이죠. 근데 옆에 잠깐 보실래요? 우연이 다행입니까? 불행입니까? 이게,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스치는 인연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항상 옆자리에 계시는 분이 저를 재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꼭 내릴 때쯤 되면 제가 20대, 30대 초반까지 꼭 국밥을 먹이고 저를 보내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기차를 타면 꼭 옆에 좋은 분이 타세요.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네, 지하철에서 길을 가르쳐주면 꼭 같이 내려서 저하고 커피 마시고 내리시고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여태까지 해코지를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분들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분도 많으세요. 청와대 출신도 많고. 네. 그래서 저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스치는 우연도 잘 가꾸면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연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우연을 통해서 공부하고, 우연을 통해서 내가 악기를 배우고, 이런 모임에 왔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끝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어거지로 인연을 만들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연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우연을 잘 길들이게 하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성격이 원만한 스펀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머,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연을 차버렸죠. 그런 분들은. 왜냐면 길 가다가 길 물어보면 어머,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왜 이런 걸 물어? 우연을 어떻게 했죠?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우연 속에서 필연을 만드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숙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도입에 이제 머릿말을 쓰면서 저도 기차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이게 전부 다 실화로 구성이 된 그런 내용이에요. 스토리텔링이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스토리텔링 전문 작가가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켄 블랜차드 같은 그런 작가들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경호 이런 대표적인 작품을 쓰셨는데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떠한 단순한 사연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들이 스토리텔링의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기차에서 서울역에서 만나서 쭉 부산역까지 가는 그런 사건을 겪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이 하시죠. 김포공항, 청주공항이라든가 대전역에서 만나서 충분히 그렇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저한테는 와, 이게 굉장히 참 재밌는 일이다. 세상에 이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사람이 보는 눈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도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인연보다 더 중요한 건 우연이다 저는 생각이 되고 우연이 결국엔 인연을 만들고 필연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는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20대 때는 왜 그게 안 보일까요? 20대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다이어트와 아름다운 몸매,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진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30대 때는 조금은 결혼을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하고 조금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조금 점프업 해갖고 숙성의 단계로 가지만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아직도 20대처럼 살거든요. 이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는 30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대가 되면은 주변을 둘러볼 수가 있는데 부록이라는 말이 마음의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좌충우돌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직장에 조직 관리를 할 때 특별한 여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여직원이 여행 가이드를 했는데 26살 때 저한테 왔었는데 하루도 사건이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렇게 저쪽에 이주임 이렇게 부르면
걸어오다 넘어져요. 야, 너는 그게 말이 안 나오죠. 야, 어떻게 그렇게 걸어오다 넘어지냐? 그리고 이제 지방에 지사가 많아서 지방에 출장을 보려면 가끔 12시에 전화 와요. 소장님 구해주세요. 12시에 자닥해서 경찰서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여직원이.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경찰서는 왜 갔느냐 이랬더니 지방에 보내면 또 그 지방 지사 사람들하고 인맥 관리 차원에 술 한잔 하는 거예요. 어린 친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술을 먹다 보면 약간 감정적이잖아요. 옆에 테이블이 우리 직원들한테 못생겼다. 그 말을 들으니까 불끈 화가 나서 다 엎어버리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전화해서 구해달라.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끔씩 그 이주임의 엄마가 전화해서 소장님 이럴 때마다 야, 이 모녀가 정말 특별하다. 그래서 제가 네 인생은 26살 네 인생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늘 있니? 26년이 돼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 말이, 야, 26년을 이렇게 겪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성격이 좋을 수가 있지? 아, 제가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바꾼 그런 케이스인데요. 여러분,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의 폭이 너무 높죠? 20대 때 연애하고 헤어져 보고 술 먹고 바닥 좀 겨본 분들 어때요? 이해되지 않아요? 지나가리라. 또 다른 인연이 온다. 술 몇 번 더 먹고 바닥 몇 번 겨봐라. 새로운 인생이 또 펼쳐진다 이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요. 왜 저래? 이렇게 돼서 이해의 폭이 벌써 반으로 확 줄더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지금은 사건, 사고 많은 사람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추억할 거리가 많아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더 자극적인 거는 좋은 것만 기억이 나지는 않다라는 거죠. 돌이켜보면은 조금 약간 이상한 것들만 기억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웃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해서 타인을 바라볼 때, 아직 어려서 괜찮아. 그런 거 실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따뜻한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여자가 무엇을 보고 사는지 사실 하나죠. 성공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 안에, 글자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뭐가 더 궁금했냐면 앞선 시대를 살아가는 여자들은 뭘 보고 살았을까? 앞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성공만 생각했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시대보다 더 밸런스를 맞춰서 살지 않았을까? 비록 사회적인 활동은 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적으로 구조를 잘 맞춰가는 삶을 살았거든요. 동네라고 여러분, 지금은 동네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동네 시절이 있던 그런 시대에는 여성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모든 행사들은 여자의 손끝에서 시작해서 여자의 손끝으로 끝났던 시대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 자체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상업 발달과 자본주의에 의해서 의존하는 그런 시대로 많이 봤기 때문에 여자들의 존재와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은 타인에게 도움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타인에게 도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역할이 굉장히 많고 그 빈자리가 너무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시대적인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여자들이 바라보고 살았던 초점과 현대 여성들이 바라보는 초점이 차이가 조금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또 이상하게 끼리끼리 논다는 게 맞나요? 끼리끼리 놉니까? 삽니까? 제 주변을 보면은 다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다양성에서 조금 제외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일하는 여자와 일하지 않는 여자가 만나면 1시간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너 잘 지냈어? 뭐 이거부터 시작하는데 1시간이 넘어가면서부터
대화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장악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불행하게 2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얘 그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막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안정적으로 모험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하고 또 만나면은 서로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사실 표현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라가 생기죠. 대화가 안 돼서 왜 저래? 따뜻한 밥 먹고 뭐 먹고 난 거야 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끼리끼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불통의 시대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직장에 다니고 퇴직하고 창업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대화가 다 돼요.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온실 속에서 아름답게 난초처럼 살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매력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아직도 남녀평등을 외치고 있다면 그건 또 19세기죠. 지금 평등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오래됐잖아요. 아직도 외치세요? 그런 친구들 보면 좀 너무 기회적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일중독이 많습니다. 예. 대부분 중독자들이 많아요. 일중독, 술중독, 알코올 중독이죠. 그 다음에 독소 중독. 이렇게 중독자들이 조금 많은데 저는 좀 약간 상태가 머리 중독. 약간 생각을 잘 많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인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굉장히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끼리끼리라는 말을 벗어나서 나하고 상반되는 사람을 만나면은 굉장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모임도 보면은 그 문화가 있잖아요. 회사도 조직의 어떤 문화를 많이 반영시키는데 모임을 탈피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거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왜?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나와 조금 다른 사람하고 한 30분만 있어도 어때요? 못 견디죠? 못 견디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나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태국에 이렇게 후진국인데 태국에서 제가 한 10년 전에 경험한 건데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해가 중천에 떴는데 퇴근하는 거예요. 아저씨 가시면 안 되죠. 빨리 많이 따서 부자 되셔야지 그랬더니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다. 오늘 할 일은 그냥 끝났고 내일 와서 그냥 슬슬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아직도 그들은 왜 이렇게 여유 있게 살고 우리나라 분들은 왜 이렇게 일개미처럼 계속 살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벌써 40이 혹시 넘으셨습니까? 40이 넘으신 분들은 시간이 아깝다는 얘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오늘만 열심히 살고 더 무서운 여자죠? 저도 이럴 때가 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하루 3끼 중에 한 끼만 먹고 일할 때가 좀 많았고 일중독에 있을 땐 점심을 못 먹어서 강의 중간에 하루에 8시간 강의를 하면 식사할 시간이 없잖아요. 초콜릿을 들고 다니면서 먹었던 것 같고 김밥은 거의 몇 년치 먹은 것 같아요. 오로지 김밥이죠, 김밥.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나 봤더니 그냥 몸에 배버린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걱정이 돼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겠구나. 벗어나지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에 대해서 저는 한국 사람과 우리 한국 여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대로 살 수 있는데 제발 비교만 하지 않으면 조금은 여유로울 것 같은데
어머, 너는 거기 안 하니? 너는 운동 안 하니? 안 한다, 왜?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하려고. 이런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계속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동양학을, 네, 예. 네,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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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질적인 건지 양적인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질적으로 풍요한 게 좋지 양적으로 풍요한 거는 좋지가 않고 오로지 솜사탕을 먹은 것처럼 물만 먹히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끔 모임 갔다 오면 그러죠. 내가 왜 여길 나갈까? 내가 왜 나가는 거야? 갔다 와서 기분 나쁘고 돈 들고 시간 버리고 뭐지 이게? 다 그러시죠. 네. 사람의 마음이 이심전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행복한가거든요.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리서치를 해보면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행복감인데요. 사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본인이 이제는 교육을 스스로 하도 많이 해서 나는 행복하다. 제가 이제 모 제약회사에 인사 담당자들을 교육하면서 행복 진단을 했는데 여자분이 차장이었어요. 40대 중반. 저는 행복해요. 근데 웬일 진단하니까 제일 아래 진단 결과 보니까 본인이 제일 불행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뇌시키지 마십시오. 너무 더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자기를 학습시키죠. 나는 행복해. 이 말, 우리나라 같은 게 말하면 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변경해 가는데, 여러분, 말하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다 한 번 이루어지면 꽤 맞히죠? 맞아요. 그래서 됐잖아, 아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행복지수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내부적인 마음에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행복을 느낀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아주 사소한 거에서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40이 넘으면서 행복을 알았던 것 같아요. 40이 넘으면서 일에 대한 행복, 이 사지 멀쩡한 거에 대한 감사, 네. 봄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거를 느낀 게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고, 그런 걸 진작에 제가 알았다면 저는 완전 애늙은이로 살아서 70이 되면 아마 한 150살 노인네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깨달아서. 행복이 이런 건데 내가 왜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지? 그래서 웃음을 많이 웃는데 웃는다고 다 행복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냥 웃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는 참 행복한가 봐.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제일 많이 보냐면 눈빛을 정말 많이 봐요, 저는. 눈빛을 보면은 심리는 모르겠는데 네, 그 눈빛이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이런 거는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옆에 눈빛만 한번 보세요. 지금 사는데 상태 괜찮은지 한번. 괜찮아요? 가장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행복해 보이세요? 안 그래요? 미국의 은행들은 고객을 상담을 하고 가면 상담 일지를 쓸 때 항상 눈동자 색을 쓰게 해요. 우리나라야 다 검정이니까 쓸 필요도 없지만 미국은 참 다양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눈동자 색을 일부러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보라는 거죠. 네.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보면서 이제 한 번 더 관찰해라. 이런 뜻인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실 따라해봤어요. 뭘 따라해봤냐면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눈동자 색은 못 쓰고 눈을 그려봤어요. 그 사람의 눈을 생김새를 그려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 제가 만난 사람들의 통계가 40명 중에 한 2사람 정도 반달눈. 네. 제일 많은 눈은, 반달도 아니고, 동그랗지도 않은 어설픈 눈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이 발견된 이유는 쌍꺼풀 수술합니다. 여자들이 많이 만나니까 아무래도 그런 눈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을 보고서 행복지수나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읽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만 결혼해서 행복하다 손 좀... 아무도? 나 결혼 잘했다. 안 하면 후회할 뻔했다. 두 분? 나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죠? 결혼하고 싶지 않다. 안 계신가? 남성분? 아니 왜 근데 벌써 결혼하고 싶지 않죠? 왜요? 이제 변하거든요, 생각이. 네. 근데 굉장히 책을 많이 읽어서 많이 내면이 깊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뭐가 행복하세요? 결혼해서 행복하세요? 저는 하지 않은 거하고 한 거하고는 항상 한 거에 대한 후회가 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것도 일단은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있을 때부터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100%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좋은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얼굴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물을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결혼이라는 게 사실 여자들이 저는 제일 싫었던 말이 옛말 중에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 어떤 남자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 참 싫었어요. 인생을 옮겨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남자가 아니어도 내 스스로도 행복해. 물론 좋은 남자 만나면 더불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오로지 남자의 결정론을 두니까 뭐야 좋은 남자는 세상에 뭐 몇 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많은 여자들이 어떻게 다 나눠갔냐고 피 터지게 싸워야 되지 않나? 그죠 선생님? 여자분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오빠 나 만나 막 이렇게 남자들 행복하잖아요. 근데 여자 입장으로 볼 때 왜 이게 독립 객체가 아니고 부가적으로 보조인 거죠, 보조. 이게 유교, 조선시대나 이런 그런 시대를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들의 행복을 사실은 많이 물어보는데요. 회차가 많을수록 불행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혼 때 행복한데 5년 지나고 한 20년 지난 분들은 포기죠. 포기. 그래서 행복하더라고요. 20년이 지나고 나면 남편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더 행복해. 안 돌아도 괜찮아. 사람만 있으면 돼.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은 안 좋아 보였던 게 너무나 많은 바램을 가지면 불행해지는구나. 선진국형 결혼은 바램이 아니라 그냥 파트너죠. 동등한 입장인데 우리나라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오로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서간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투쟁을 했습니까? 네, 일을 시작하고 남자들하고 경쟁하고 지금은 뭐 공군에서 해군에서도 여자들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런 선배 여성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들의 어떤 행복을 저는 좀 외치면 좋겠다. 결혼한 여자, 난 결혼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좋은 게 뭐냐면 남편이 돈 많이 줘서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생활이 풍요로워졌어 그러면은 많은 싱글들이 결혼이 저렇게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성공한 여자들이 더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거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성공한 여자들은 대부분 머니를 많이 가질 수가 있죠. 허세를 좀 부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죠.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그 돈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 그리고 나는 좀 더 어린애 만나겠어 뭐 이런 멘트를 하는데
결국에는 선택권을 갑을 자기가 하겠다 이런 건데 남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예요. 진짜 남성분들 속마음을 뒤져보면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나란히 올려놓으면 어떨까? 네. 저는 한때 제가 이제 20살 이후로는 계속 가장인 거죠. 혼자 사니까. 그래서 어떤 목마름이 있었냐면, 결혼한 여자들은 너무 좋겠다. 남편이 다 해주잖아. 근데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절실함, 가지고 싶은 그 욕망, 근데 그 이면의 것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많은 여성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공부해서 좋겠다. 아니거든? 지긋지긋하거든? 이런 멘트를 가끔 써요. 네.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고독과 외로움과의 투쟁을 갖다가 못 보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걸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죠. 표현하지는 않지만 느끼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결혼한 여자, 성공한 여자, 이런 여자들의 어떤 평행선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어떨까라고 상상은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부러웠던 적은 없나요? 반대편으로 살고 있는 여자들이 부러웠던 적 없나요? 솔직히 많죠. 저만? 저는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은 정말 득도하신 거예요. 계룡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까? 이거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런 여자들하고 사는 남편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선물이잖아요. 네, 가장 멋진 여자랑 사는 남자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님, 기침하셨습니까? 진짜 이러셔야 돼요. 왜냐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사람인데요. 비즈니스는요, 순간적으로 어때요? 스킬을 부리죠? 간사해지잖아요, 비즈니스는. 근데 많이 먹던 여자들도 비즈니스 할 때 양이 좀 작아서요. 가능하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안 되죠. 고추장 벅벅 비비는데 그게, 여보, 비빔밥은 5숟가락. 정신 나간 여자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을 사는 남자는 바로 가장 지혜로운 여자와 사는 남자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의 가족분들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성공하고 싶은 여자에서 어떤 목마름이 저는 조금 어느 정도 갈증이 성공해서 해결된 거는 아니고요. 일에 미쳐봐서 아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일에 미쳐본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 손이 떨려요. 이렇게 손이 떨리고 일요일에는 출근하면 기쁘죠. 남들 놀 때 더 하자. 네, 남들 휴가 갈 때는 일을 2배로 해요. 왜냐면 격차를 만들어놔야 따라올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한 15년을 살아봤어요. 그래서 여름휴가를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일에 미쳐봤으니까 이제 그런 목마름에서 조금은 해결되지 않았나.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해요. 어떤 거에라도 미쳐보게 되면은 뒤돌아섰을 때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쉽게 포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걸 선택하는데 장애물이 생기지 않는데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즐기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 같은데 없어 돌아보면. 그러신 분들은 갈증이 평생 가지 않을까. 그리고 평생 가는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걸 추구하고 사느냐
여러분은 어때요? 시소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이른 새벽에 여기까지 오시는 거는 약간 성공을 쫓기 위해서 그러신 거는 아닌가. 어떠세요? 어디에 조금 초점이 맞춰 있으세요? 선생님? 일을 하는 사람은 가정이 있지만 성공 쪽도 이렇게 저울을 하다 보면 조금 있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네. 약간은 지금 현대 여성들이요, 성공의 포커스를 많이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공한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매력이 없는 여자도 많습니다. 네. 성공한 여성들의 어떠한 자본을 많이 받지만 돈 쓰는 방법을 몰라서 본인 스스로 빈곤하게 사시는 분도 좀 많고요. 성공한 사람을 봤지만 80평 아파트에 혼자 앉아서 고기 구워 먹는 여자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서 와, 이거는 아니지 않나. 네, 이거는 아니지 않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을 사귈 때 별로 이렇게 직종과 나이 이런 걸 잘 안 가려요. 네, 가릴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인생을 엿보면 되니까. 근데 대단하게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멋지게 나이 드는 여자를 보면 궁금해요. 뭐지? 그 안에 무슨 생각으로 살길래 저렇게 멋있는 여자가 돼 있지? 거기다 예쁜 여자를 보면 부럽고요. 거기다 성격까지 좋은 여자를 보면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뭐지? 내 성격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빨리 모델링으로 막 전환시키는 그런 습관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게 기준마다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어떠세요? 멋지게 나이 드는 여자는 어떤 것 같으세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남성은 확 달라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와. 선생님, 지금 사모님 광고하려고 여기 모임 다니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죠? 네. 여성들이 생각하는 건 어떠십니까? 멋지게 나이 드는 여성은 어떤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성숙하고 여유롭다. 한마디로 돈이 좀 있어야 된다. 네, 우리 돈이 좀 있으면 좀 여유로워지죠. 네. 여유롭다. 성격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일 뒤에 선생님 어때요? 멋지게 나이 드는 여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입니까? 예.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봐요. 멋지게 나긴다는 건 그냥 내가 만족하는, 저는 항상 즐겁거든요. 운동을 하는 것도 즐겁고, 이렇게 프로그램 나왔을 때도 사람들 보면서도 즐겁고, 그냥 항상 일상이 즐겁다 보니까, 이게 나다운 게 가장 멋진 거고, 즐겁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어서, 이게 멋지다고 혼자 스스로 승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냥 즐거운 거.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여기, 나비에? 저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가? 굉장히 교육 효과가 굉장히 빠르시죠. 스스로 지금 막 세뇌하고 있죠. 나는 즐겁다. 근데 지금 혹시 20대신가요? 아니, 이 친구가 네. 제 아들인데요. 학생인데 네. 오늘 정말 이런 자리 데리고 와보고 싶었어요. 지금 40대고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전에 충격적인 말, 놀랍지 않다는 걸 때문에 정말 충격적이어서 이게 집에 가서 들으면 아니에요. 어릴 때는요, 해놓고 까먹어요. 엄마 내가 그랬어? 예, 별로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1년 있다 또 바뀌어요. 결혼을 할까? 말까? 그리고 1년 있다 또 바뀌죠. 한
3번은 좀 부족할까? 자, 근데 왜 여쭤봤냐면요.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게 너무 주관적인데요. 부정적인 건 배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하는데 함께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일러를 틀은 것보다 사람의 온기가 더 따뜻하거든요. 근데 그 온기를 주는 그 따뜻함을 알면서도 함께 있어서 불편한 게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오묘하죠. 함께 있어서 좋은데 함께 있어서 참 불편해요. 그런데 함께 있는 건 죽어라 하고 싫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탈피하잖아요. 고독한 거 싫어요, 막. 네. 요게 사람들인데, 그냥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느꼈던 거는, 일로 성공한 여자가 멋지게 나이 드나?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빈자리가 또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일로 성공하신 분들은 성격적으로 약간 예민하신 분이 많고요. 히스테리컬한 사람들이 많죠. 완벽해지기 위한 몸부림인 것 같아요. 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 자체 품질이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 걸 느끼죠. 그래서 저도 병원을 다닐 땐 의사들이 예민한 의사들만 골라다닙니다. 수술을 잘하거든요. 가위 놓고 또 꼬매버리면 이거 가위 어떡해? 이렇게 원만하신 분들 의료사고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민하세요. 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잘 보호받고 있는다고 해서 멋지게 나이 드느냐? 그거는 일정 부분은 또 근데 좀 빈자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 두 개를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그 나이 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게 저는 20대에 해야 하는 그 모습. 20대 모습이 있고 또 40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갖추면서 혼자만을 위해 갖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소통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단어. 네. 그 어려운 단어를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소통을 많이 못하는 직종이죠. 강사들이 원웨이 스피킹 하잖아요. 경청 못하거든요. 정말 못해요. 소통을. 근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뭐냐면 내 안에 마음의 스폰지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를 동양학 쪽에서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서양에서는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나이를 들어야 되는가? 완벽한 거는 오히려 인간답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완벽한 사람 있으면 어때요? 와, 너무 피곤하죠? 나의 존재가 아무 쓸데가 없죠. 근데 빈틈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막 챙겨주고 싶고, 이 사람 내가 아니면 안 되거든. 남자들이 좋아하는 멘트.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 멘트. 오빠들이 좋아하는 멘트죠. 그렇게 이제 공유하고 서로를 채워가는 게 결국에는 나이 들어가는 게,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건 이론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지속적이냐. 한번 화내놓고 내가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네? 실수로 무마해버리지만 그건 그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반복적이니까. 그래서 이 멋지게 나이 들어간다는 게 이 과정을 다 겪어야만이 결국에는 그래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한 살 한 살 사람으로서 겪어야 되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불편하지 않다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렵죠. 상황마다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게. 제가 아시는 사장님께서 굉장히 재력적으로 성공한 여자분이 있어요. 식사를 같이 하려면 이렇게 평상시 속도로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여튼 자기만 먹고 수저를 딱 내려놓고 저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먹었잖아. 빨리 먹어. 그래서 그 식사 시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서로 맞지 않으면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고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멋지게 나이 드는 거냐? 그거는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정은 누가 하는 거다? 타인이 하는 거다. 당신 정말 멋져요 라는 타인의 말이 나왔을 때 멋지게 나이 드는 게 아닌가. 여보, 나 멋지지 않아? 안 멋져. 왜죠? 자기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반드시 추가하면은 상대가 인정해주는 멋짐이 멋지게 나이 드는 조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수평선 위에 있는데 지금의 나를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인정에 좀 인색하죠. 저도 또 그랬습니다. 김나연 씨 성격 좋아.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오늘 너무 이뻐. 별론데. 괜히 막 그렇게 좀, 맞아요. 이 말을 하면 또 버릇없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균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은 드러내면은 너무나 거만하다. 조금 숙이면 너무 사람이 겸손하다. 이 균형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생각이 된 거예요. 그냥 나는 나잖아. 나는 나잖아. 이거를 인정하니까 조금은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그렇게 이 성공과 결혼을 떠나서 스스로 내가 괜찮은 여자야라고 느끼세요? 이제 한 분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예, 그리고 그거를 적재적소에 조금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보, 나 정말 괜찮은 여자야? 이 말이 자연스럽게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가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내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을 하고 나면은 내 스스로 조금 창피하죠. 괜찮은가 진짜? 이런 생각을 해서 뭐라도 조금 보태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제 요거 같아요. 가꾸고 만들고 다듬는 여자. 네, 우리 집도 사람 따라가잖아요. 네, 끊임없이 손길을 줘야 예쁜 집이 나오고 부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떠한 영양분을 줄 건가 여러분 같이 이제 지적인 독서 포럼에 나오셔서 이렇게 지식을 또 넣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화장으로 대신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죠. 또 어떤 분은 이제 성형으로 의학적으로 또 자신을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결국에는 끊임없이 나를 뭔가를 가꾸고 노력하고 노력이라는 단어가 조금 힘들긴 한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위해서 채워가는 여자. 네. 그래서 이 나의 감정선이 항상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도 멋지고 어느 자리에 가서도 돋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빛이 나는 분들이 계시죠. 그 자체로 막 번쩍번쩍 뒤에 막 후광이 막 번쩍번쩍 비치시는 분 안 계세요? 네. 여러분 뒤에 이렇게 무지개 떠 있는 거 모르시죠? 제가 돌을 많이 닦아서 이게 다 보이거든요. 무지개 둥둥 떠다니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이러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내면의 힘으로부터 에너지 발산이 돼서 좋은 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젊은 남자분들한테 특히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좋은 여자를 선택하는 법을 배워라. 네. 좋은 여자를 만나면 본인의 인생을 넘어서 그 집안을 구할 수 있는 여자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10대도 예쁜 여자, 70대도 예쁜 여자. 네. 예쁜 여자 옳지 않아. 그래서 이제 멋진 여자를 선택하는 남자들이 갖춰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지혜로운 여자를 골라내는, 선택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혜는 학원에 가서 배워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금 조화되면은 참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거를 조금은 내려놓고 아, 저 여자 너무 괜찮다. 너무 멋있다. 네, 이런 표현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보면서 배우죠. 네. 하다 보면은 깨닫고 보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은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쭉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예, 책이 저도 완전 전문 작가는 아닌데 책을 쓰는 동안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대사 하나하나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 성공하고 싶은 여자를 대변해 주는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메시지가 정말 여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여자들의 인생에 어떻게 보탬이 돼야 될까? 그리고 마무리 보면은 그냥 조금 그냥 오늘로서 끝냈는데 너무 어거지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은 소감이 다 다르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 전개적으로 표면을 조금 더 대중성을 조금 찾기는 했는데 각자 느끼시는 거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혹시 이 강의는 좀 이렇게 하고 좀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조금 소감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책 표지도 빨갛고. 네. 빨갛고.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네. 병신년이라서 빨간색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예, 오늘 병신년이라 그냥 빨간색을 새해 인사드리고 네, 그렇게 했고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책 표지 빨간색을 좋아하는데요. 이 열정을 대변하는 색깔이라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빨간색을 좀 쓰면 좋겠다. 평상시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빨강. 네. 그래서 이 빨간색이 병신년이라서 이제 올해는 그 옷은 그렇긴 했는데 빨간색이 열정이죠. 네. 네. 아, 저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디자인을 많이 신경 써주셨는데, 네, 예쁘다고 하시니까 저도 좋네요. 네. 멋집니다. 근데 네. 트렌드가 요즘 많이 바뀌거든요. 네. 빨간 것도 강렬한 것도 있지만 소프트한 것도 이제 예, 저 그러겠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색깔은 다 좋아하고요. 많이 좋아하겠습니다. 네. 하시지 2개월 됐다고 하셨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그 생각했던 남자에 대한 그런 생각과 결혼하신 후에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남자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바뀌셨는지 아니면 뭐 그런 생각이 그대로였다고 이렇게 판단되시는지. 연애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요. 남자를 보는 게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기는. 예, 결혼 전에는 좀 힘 있는 남자가 좋았거든요. 가자! 뭐 이런, 좀 리드하는, 오빠를 따라와! 막 이런, 그런 남자를 좋아했는데,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감성이 맞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수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나 가기 싫은데, 오라니까! 막 이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예, 굉장히 생활이 중요한 것 같아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쁜 여자보다는 성격 좋은 여자, 지혜로운 여자, 남자도 저도 좀 바뀌었어요. 남자를 보는 눈 자체가 바뀌었어요. 얼굴 뜯어먹지 않는다. 네, 성격이다, 성격. 그리고 그 성격을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감성이다. 그래서 약간 그 감성적인 게 좀 많은 분들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회식 자리에 가도 이렇게 감성적인 분 옆에 앉고 싶어요. 한잔 할까? 건배. 뭐 이거 되는 분. 한잔 할까? 자작해라. 막 이러면 골치 아파서 조금 안 합니다. 네. 됐나요? 네네. 저는 원래는 제가 뭐 여자들 볼 때 얼굴을 많이 안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제가 얼굴을 막 보고 있더라고요. 왜 보냐고 생각했더니 저는 멋진 여자의 조건이 자신을 갖고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쁘다는 거는 자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쁜 여자랑 좋은 여자랑 그 말씀하시는 좋은 여자랑 그거랑 차이가 어떻게 있어요? 이쁜 여자들은 좀 약간 이기적이죠. 그다음에 자신한테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남자들이 많이 맞춰주지 않나요? 오빠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이쁜 여자가 하면은 그래 그러죠. 근데 이쁘고 성격 좋은 여자 오빠 난 이거 먹고 싶은데 오빠도 먹고 싶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쁜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남자의 인생이 고달플 것 같아요. 고달프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배려해주는 여자를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는 거죠, 남자들이. 무덤을 파는 거예요, 스스로. 그죠? 무덤을 파는 것 같아요. 왜 이쁘다고 소통이 잘 되진 않거든요. 이쁜 거랑 소통은 좀 다르고, 이쁜 거는 시각적인 만족이지 않나요? 요즘 성형외과 기계들이 아주 좋아. 성격 좋은 여자 만나서 보내세요, 병원을.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근데 성격은 수술이 안 되죠? 수술 돼요, 성격? 안 됩니다. 수술이 잘 안 되죠. 되는 척 하지만 원점으로 와서 극단적인 상황에선 제대로 나오죠. 성형 수술 붓기가 금방 빠져요. 오나미도 이뻐지는 거 봐요. 오나미. 개그우먼. 오나미 씨 이뻐지는 거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 나이대에 본인은 이쁜 여자가 정말 최고라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죠? 저희가 가꾸는 여자랑 좋은 여자랑 생각을 하고 가꾸는 여자는 우리가 좀 오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런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다 가꾸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누나들을 보고 여자친구를 만날 때 조금 감안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우리가 평생 이렇게 부부 생활이나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도요. 굉장히 소재가 다양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가꾸는 여자들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여대생들 보면은 피부 가꾸는 여자들이 화장품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남자한테. 가방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고루고루 지성을 갖추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겪어보세요. 네. 네. 혹시 뭐 책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 있으셨나요? 책이 이렇게 가독성은 빨리 넘어가기는 하나요? 네.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제대로 쓴 거는 한 3달 정도 걸렸고요. 이제 탈고하면서 이 책을 저는 거의 다 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출판되기 직전까지 계속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만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0번은 읽어요. 책이 출간되고 지금 한 10번 읽었는데 예. 그래서 조금은 오래 걸리고 작가 스타일마다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혹시 네네. 혹시 이 책을 쓰면서 결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반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결혼할 마음이 이렇게 돌아선 것이 아닌지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아니요. 늘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못했었어요. 인연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어거지로 얼마나 짜맞추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되니까 결국엔 깨지더라고요. 날 잡아놓고 깨지고 뭐하고 깨지고 이래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어거지로 안 되는구나. 예. 그리고 한때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안 되면 굉장히 헤어질 때 못되게 헤어졌던 것 같아요. 젊을 때. 젊을 때 되게 못되게 헤어졌어요. 야! 막 보지 마! 막 이러면서 헤어졌는데 3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 어리석다. 왜 원수로 헤어졌을까? 예, 그리운 사람으로 헤어지자. 이렇게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리운 사람으로 헤어지자 그러다 보니까 화를 안 내고 굉장히 잘 참은 것 같아요. 미안해. 좋은 여자가 못돼서 미안해. 그리고 탁 돌아섰어요. 그 문자 전화 막 이렇게 가끔 안 받고
네. 근데 저 역시도 이렇게 상대가 그렇게 말을 줄이고 돌아섰을 때, 미안한 감정이 아직도 있고요. 욕하고 헤어진 사람은 아직도 욕하고 있어요. 나쁜 것 막 이러면서 아직도 욕하고 있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은 이 책을 쓰고 바뀐 게 아니라 사실 이 책을 쓰고 바뀐 거는 일이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제일 도움이 컸어요. 네. 그리고 일을 조금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잘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냥 선택일 뿐이다. 일은 선택일 뿐이고 성공도 결혼도 그냥 선택일 뿐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조금은 저는 죄송한데 왜 일을 안 해? 왜? 건강한데 왜 안 해? 근데 지금은 조금 들어가 보면은 힘들겠다. 네. 힘들겠구나. 또 언젠가는 또 그런 기회가 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나도 언젠가는 일을 하지 않는 여자가 되겠지. 그때 주변에서 나한테 뭐라고 안 하면 좋겠다. 왜 일을 안 해, 김남희? 여태 했거든? 이렇게 조금 초라해지지 않으면 좋겠고, 일 너무 해갖고 이제 딴 거 좀 해보려고. 이 멘트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됐나요? 네. 네. 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네. 네. 마무리 좀 할까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 부족한데 이렇게 먼 길 또 아침 일찍 오셔갖고 또 책도 읽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면서 살아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 숨쉬고 이렇게 만나서 우연이지만 또 혹시 대전에 오면은 또 만나고 싶고, 네. 그리고 서로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한 분 한 분이 성공하셔서 그 성공이라는 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공 말고요. 만족하시고 행복하셔서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걸어가는 그런 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최선을 다해서 제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그런 멋있는 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